지난해 당진 부곡공단 일대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의 원인이 한전의 전력구 공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공사 당시 하루 최대 2,000톤의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공주 요양병원에선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 가족 휴양시설이 태안 안면도에 들어섭니다. 지역사회가 환영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유치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방대항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기획보도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 지방대학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물이 내려앉는 땅 꺼짐 현상이 발견됐던 당진 부곡공단,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초 처음 집안 침하가 발견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피해 업체들의 주장대로 전기 공급 시설을 만들기 위한 한전의 전력구 공사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손이 들어갈 만큼 갈라진 벽에 내려앉은 땅. 당진 부곡공단 곳곳에 심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던 원인은 결국 한전의 전력구 공사에 있었습니다. 당진시 부곡공단 집안침하 조사위원회는 전력구 공사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유출을 집안침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잘못된 지층 단면도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한전의 실시 설계에서는 단단한 암석층만 존재하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지하수 이동이 많은 연암 파쇄대가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최대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집안 침하 피해를 참다 못해 직접 조사에 나섰던 부곡공단 입주업체들. 이제라도 원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한전의 사과와 함께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은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 침하라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1년, 5년, 10년이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 침하의 그런 향후 장기적인 침하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당진 주민들이 안전에서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구 공사로 인한 집안 침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연 침하를 주 원인으로 내세워왔던 한전은 죄송하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심껏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 전력구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온 부곡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당진시는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며 피해 업체와 주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공공 부분에 대한 안전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당진 부곡공단 집안 침하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원인을 밝힌 공식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당진시는 내년 3월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곡공단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17일 오후 3시 기준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96번과 97번 확진자는 91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으며 98번과 99번 확진자는 9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 91번 확진자는 지난 10일 서산 기도원을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됐습니다. 100번과 101번 확진자는 96번의 가족이며 102번과 103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04번 확진자는 나음교회 연세 확진자인 88번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17일 사망자 1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공주 32번 확진자로 지난달 26일 요양병원에서 감염돼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전날에도 80대 확진자 2명이 숨졌습니다. 17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6명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발이 묶여있긴 하지만 장애인들은 휴가철에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요? 현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충남도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 휴양시설 건립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그 결과 최근 태안 안면도의 시설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지역사회가 환영에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군 안면읍 체육공원. 이곳에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가 건립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휴양시설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안면도 시내 해안도로와 인접해 휴양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268억 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객실은 80개 정도가 들어섭니다.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충남도가 2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의 향유권 보장이나 가족 휴식 지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아우르는 휴양시설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 충남에 위치하지만 전국 단위 시설인 만큼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휴양시설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가지고 오셔도 여기서 구입하지 않는 물품 같은 것을 얼마든지 시내 가서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많은 펜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 사업은 뒤늦게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뛰어들면서 대상지가 전국 공모로 선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도의원이 양승조 지사 특사 자격으로 국무총리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유치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 그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제 힐링해야 될 그런 공간이 없고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인데, 여건인데,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 이런 일을 선도적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충남도가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희망시설 조사에 나선 가운데 힐링센터는 2023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사학 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오랫동안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 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기사입니다. 충남도 의회 이종화 의원이 지지부진한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수건 사업인 민항 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사업,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죠.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에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면 서산 비행장의 경우 기존 공군 활주로를 활용하면 돼 약 10% 수준인 509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항공 수요는 2023년 기준 약 37만 명, 2053년에는 5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울릉도 신공항 800억 원, 제주 제2공항 470여억 원, 김해 신공항 280여억 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 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서 역차별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물류와 교통,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민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LG 헬로비전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 형태의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 채널 TV 프로그램과 뉴스, SNS 홍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항산화 성분을 높인 생강청 제조법을 개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생강청 제조 시 11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한두 시간가량 압력을 주며 열 처리하면 기존 방식보다 항산화 성분의 하나인 쇼가올이 5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개발한 생강청 제조 기술을 가공업체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는 홍삼 제조기나 압력밥솥을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